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이쁜 매주 이매입니다. 아이고 쑥스러워라. 네, 드디어 제가 대본에 이쁜을 뺐네요. 쓰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주였나? 네. 네, 드디어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5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즌5 첫 방송인데요. 사실 시즌5 하니까 저는 하이파이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뒤에 숫자가 바뀌면서 뭔가 성장하는 듯한 느낌? 뭔가 하이파이브 할 만한 이렇게 을당이 쑥쑥 자라서 하이파이브 할 만큼 성장했어? 이런 느낌도 들었고 또 그 속에서 저도 성장하고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또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시즌5를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 주시고 또 이 맞는 소감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노동자의 지혜입니다. 저는 을들의 당나귀기 팟캐스트에 대한 것들을 다른 활동가들 앞에서 짧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즌 5번째까지 어떻게 왔는지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저희가 진짜 많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내용도 더 많이 알차지고 했던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전에 입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시즌 5번째까지 고생하면서 키워왔구나.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들과 함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고정 패널 이분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시즌 5까지 올 수가 없었죠. 그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선희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고정 패널 손희정입니다. 와우. 기어이 여기까지 왔네요. 너무 좋아요. 시즌 2 끝나고 3 넘어갈 때도 다른 분과 이제 또 새롭게 해보시면 좋겠다 이랬다가 거절당했고 거절당했고 4 때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로 넘어올 때는 나도 모르게 당연히 나 하는 거지. 나 아니면 을당 뭐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마음의 고향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서요. 5도 열심히 연호 선생님들하고 청취자분들하고 게스트분들하고 으쌰으쌰 함께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성실하시고 선생님 안 계셨으면 을당 책도 안 나왔고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정말 그렇지 않은 지혜 처장님의 모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소속이 바뀌었다고 얘기한다면서요?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너는 한국연어 소속이냐 뭐 연어 행사만 하면 다 거기에 가 있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국여성노동자의 손희정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우정과 연대의 기록을 저희가 이렇게 쌓아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저번에 책 을들의 당나귀기 판촉 스페셜 하고 중간에 또 한 번 살짝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B급 페미니스트 콘서트 할 때 또 선희정 선생님 사회를 맡아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의 너무 그 시간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으로 아마 방송 업로드 될 것 같은데요. B급 페미니스트 업로드 되면 많은 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황이 뭐 얘기할 만한 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너무 우리 자주 만나요. 네, 지금은 이제 책도 홍보하고 뭐 그래야 돼서 자주 만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선생님 다른 또 근황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특별한 근황은 없고요. 여전히 책 을들의 당나귀기 홍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말? 그다음에 여전히 그 퀴어 채널
채널 유튜브 채널 큐플래닛 구독자 수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눌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어저께 되게 이상한 유튜브 채널 하나 발견했는데 동성애자들은 변태다라는 주제로 만들어지는 유튜브 채널이 런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무지개를 다시 회수해오자, 무지개의 의미를 찾아오자, 뭐 이런 이제 기독교 쪽에서 만든 방송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5일 만에 벌써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질 난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큐플래닛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근황 알려드릴 거 있는데요. 예, 제가 그 한국연호 졸업한 이후로 실업자였다가 계약서를 하나 썼어요. 어머, 어디예요? 네, 무슨 일인가요? 예, 무슨 일이냐면은 연구 계획서에 연구자로 제가 이름을 올리는 계약을 하나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 성평등 노동 기본계획 연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성평등 노동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동 얘기하면은 그건 노동부에 가야 되고 여성 얘기하면 여성가족부에 가야 되는 거지 여성 노동, 성평등 노동을 그 독자적인 직제로 한 거가 없었는데 올해 이제 그 서울시에 성평등 노동팀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성평등 노동팀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이제 기본 계획을 짜는 그 연구를 하게 돼서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랑 좀 만나서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세요. 돌아다닐 거거든요. 은근하게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은 너도 네, 와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건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네, 그런 근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저번에 이제 그 유엔 여성주의위원회 갔다 온 거 일당 책 홍보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기 사이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17년을 기다릴 것이냐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사이드 이벤트가 열렸었고요. 217년은 뭐예요? 217년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성별 임금 격차 이런 거를 완전히 끝내려면 217년이 걸린다. 네. 해가지고 거기에 스위스나 뉴질랜드 이런 여성 관련 장관들이 와서 자기 나라의 그 성별임금 격차 정책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울시 성평등 노동팀에서도 조금 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려는 거니까 방송을 들으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또 언제든지 예,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늘 이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저희가 와 계시는데요. 이제 시즌 5의 첫 손님이시잖아요. 저희가 시즌 5 컨셉도 시즌 4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네, 뭐 삶의 지혜를 나누고 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는 힘을 좀 얻자. 그래서 페미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컨셉을 시즌 4부터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딱 적당한 네. 예, 게스트를 제가 또 네.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시게 됐어요. 제가 을당 시즌 4 끝나고 좀 쉬고 있는 동안에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이 사람이다. 이 귀인이 바로 우리 을당 시즌 5의 문을 열어주실 그 귀인이다.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사실은 연락처를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이 출판사에도 전화를 마케팅팀에 전화를 걸어서 이분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겨우겨우 연락처를 얻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오늘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즌 5의 첫 게스트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의 김원비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막 근황 주고받는데 너무 저희 축구팀 언니들 보느라고 게다가 아까 하이파이브 얘기까지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하이파이브인데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근데 또 이게
올 시즌을 여는 첫 방송인데 제가 잘해야 될 텐데라는 되게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저도 하이파이브 정신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너무 모시고 싶다. 글만 봤을 땐 말씀도 분명히 잘하실 거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또 그게 글이랑 말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또 막 열심히 검색하지 않았겠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출연하셨던 라디오도 좀 들어보고 인터뷰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아 이분은 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너무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셔서 네. 좋으네요. 정말 강력하게 첫 게스트로 이분을 모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소녀 선생님께서. 네. 근데 저는 그전 때는 책을 읽기 전이었거든요. 책을 한 몇 페이지 읽고 나서 이래서 소녀 선생님이 이분이어야 되는구나. 이 기인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은 소감을 좀 간단하게 나누면서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대본에 되어 있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책을 읽은 소감을 뭐라고 얘기할까.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제가 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에세이는 없었다. 이것은 에세이인가? 소설인가? 너무 정말 그 뒤에 그 추천사에 또 폭발적인 유머력 뭐 이렇게 추천사를 쓰신 분이 있는데 정말 그 각각의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듯하고 또 그 축구와 인생을 비유해서 너무 이렇게 정말 흡인력 있게 썼다고 해야 되죠. 딱 책 잡으면 끝까지 쭉 읽게 만드는 저는 그런 기분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저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 내용을 계속 상상하게끔 만들면서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른 거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여기 이제 그 축구 그 기술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아웃사이드 드리블도 나오고 제일 먼저 연습시킨 게 뭐였더라? 인사이드 킥. 인사이드 킥. 그럼 이게 막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하고 공이 이렇게 온다는 거지. 그렇게 툭 이게 인사이드인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리듬감이 살아있는 책이고 사실 제가 이 책을 방송 녹음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작가님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친구인데 그 많이 읽은 책 중에서 이제 그 해 한 건 뽑은 거여서 이거는 네가 봐야 된다. 작년에 나온 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본 책 중에서 한 권을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해줬고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극찬을 잘 안 하는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쁜 게 끝나자마자 제일 처음 집어든 게 이 책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누워서 뭐 축구 뭐 저도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막 이거 가지고 읽는다 그랬죠. 아니 축구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라고 그렇게 울고 웃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 책을 요즘에도 집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추울 때 읽었거든요. 밖은 추운데 햇살이 들어오는데 이게 마루에 누워가지고 따뜻한 데서 펴 읽었던 그 기분이 여전히 남아있고 근데 그 기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사실 어제 남성연대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지금 혓바늘 돋았는데 어깨 결리고 옆구리 스트레스 받으셨구나. 예,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 현장에 있음으로 해서. 근데 이제 오늘 해야 되니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펴서 읽다가 웃음이 빵 터지면서 그 스트레스가 날아간 그런 느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작가님 느껴지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원비 작가님과 함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얘기를 젠더 돋보기로 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얘기는 여자가 취미로 축구하는 이야기. 축구 팬이었다가 축구 에세이스트가 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책을 읽은 분도 계시고 안 읽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책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서 또 작가님이 어떻게 이 책을 쓰셨는지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책 한 줄, 예, 이 책을 한 줄로 표현하면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예, 좀 얘기하면서 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저부터 가볼까요? 네. 네, 저는 축구를 1도 모르는 내가 읽어도 재미있는 축구 에세이입니다. 정말 공감을 막 지금 막 누르고 있어요. 네. 아, 저요. 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몸 쓰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다 보면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진짜 운동 싫어하고 이따 좀 여쭤보긴 할 텐데 정말 생각하는 것도 싫은데 일어나가지고 축구화 검색을 했다니까요. 정말요? 해볼까? 이러면서 하지만 막 워워 시키면서 또 돈지랄을 할 것이냐 참아라 이러면서 막 정말 몸이 근질근질해지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그동안 몸을 안 쓰고 살았지? 몸이란 무엇인가? 막 이러한 이제 질문들이 제 안에서 막 몽글몽글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최초로 뭔가 좀 몸을 썼던 기억을 막 저희가 이제 되돌려 봤더니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생각이 났는데 너무 자전거가 타고 싶었어요. 자전거 타면 막 이렇게 어딘가로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려고 학교 운동장에 이제 그때는 자전거 대여점에서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돈 주고 빌리거든요, 자전거를. 근데 학교 운동장 이제 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전거를 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자전거를 잘못하면 천여막이 터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네,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 중학교 때. 그 생각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몸을 써서 뭐를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첫 생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받은 교육은 여자는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 조신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교육을 계속 받고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축구라든가 이런 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항상 몸은 내가 이렇게 남이 내 몸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내가 이 몸을 지켜야 되는 거지 몸의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거는 저에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이제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났었어요. 축구?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축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작가님이 설명하시는 이 책 어떤 걸까요? 뭔가 이런 문제의식하고 되게 맞닿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 축구도 여자 축구 자체가 영국 쪽에서 먼저 생겨났는데 그때 여자가 축구를 하기 시작할 때도 여자가 축구를 하면 몸에 얼마나 안 좋고 그게 자궁에 얼마나 안 좋고 진짜 같은 칼럼들이 계속 그러니까 항상 그 남자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근데 어쨌든 여자들의 어떤 몸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까 천여막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어서 항상 그렇게 억압을 해와서 사실 그렇죠. 영국에서도 여자 축구는 하면 몸에 굉장히 안 좋다. 네, 그걸 뚫고 이제 여기까지 발전을 해온 건데 저도 제가 축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몸이었어요. 그러고 하다가 뭐 다리가 부러지면 남자도 너무 아프다. 뭐 아프겠지 사람이니까 여자도 아프겠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다른 운동도 사실 운동이라는 건 다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다 있잖아요. 헬스클럽에서 뭐 중량 되게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고 다 위험한데 유독 축구를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로 위험하기는 하죠. 하는데 이상하게 특히 남자분들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십자인데 되게 잘 끊어지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은 그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몸을 쓰는 재미를 알게 된 여자들이 그라운드를 넓게 쓸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 정말 축구만큼 젠더화된 운동이 또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왜 그렇게 축구는 안 주려고 꼭 붙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가님 책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 책은 이제 여자가 축구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여자가 취미로 축구하는 이야기는 남자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의 정반대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 쓰시거든요. 진짜 희소한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그 희소한 이야기를 어쨌든 책으로 쓰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책 쓰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계기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처음에 축구를 제가 2015년에 시작했는데 제가 살면서 해봤던 여러 경험들 중에 되게 강렬한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잊고 싶지 않고 기록해두고 싶어서 축구 일지 같은 거를 썼었는데 어느 순간 이걸 조금 다른 사람들도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즈음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연재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서 출판사에서요? 출판사는 아니고 그냥 다른 회사. 근데 요새 막 고객 친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에 이제 회사랑 전혀 상관없이 이런저런 이제 칼럼 글들 올리잖아요. 그래서 마침 저는 일기를 써놨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쓰기 시작했고 또 그 연재를 쓰다 보니 이제 제 개인 SNS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쓰게 됐고 또 그걸 민음사에서 이제 리터라는 격주간지가 나오는데 격월간지가 나오는데 그럼 여성 축구에 대해서 한번 칼럼을 써보지 않겠냐고 해서 칼럼을 썼었는데 의외로 그게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이제 혹시 다른 원고가 있으면 묶어서 책으로 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을들의 당나귀와 기와의 연관관계를 찾고 싶어졌는데 그 리터 표지 디자인 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을당 책 표지 디자인 하신 선생님이거든요. 네, 이렇게 잠깐 이제 책 얘기를 잘 해볼게요. 아니 저번에 저기 강수영 편집자님이 뭐 리터 어쩌고 했더니 그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렇군요. 근데 반갑네요. 진짜 리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도 되나? 축구를 그러면은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다가 처음 이렇게 축구할 때부터 그 경험이 강렬하셔서 일기를 쓰신 거예요. 그 전에는 축구는 그냥 보기만 하고 사실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팬으로 지낸 지는 한 10년 되는데 여자가 축구를 남자처럼 조기 축구의 형태로 모여서 한다는 상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아예 제가 할 수 있는 루트 자체를 뭐 하고 싶은데 못한다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럼 나도 해볼까 해서 그때 그냥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팬이었다가 이렇게 축구 에세이스트가 됐다라는 게 팬의 기간이 10년 있다가 그때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고 싶은 열망은 게다가 저랑 같이 사는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기 축구를 나가는데 둘 다 같이 축구 팬인데 얘는 보고 그 주말에 가가지고 또 이제 그걸 하고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마침 있다고 하니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찾기 시작했죠, 팀을. 그 앞에 프롤로그에 있는 말 남자들은 자라서 조기 축구를 하고 여자들은 조기에 축구와 이별한다. 이게 선생님 작가님의 얘기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책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좀 궁금한 게 굉장히 흡인력 있게 글을 쓰시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정말 여러 편 책을 내신 작가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어떠신지? 책은 이게 처음이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글 쓰는 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팬픽 이런 거 있잖아요. 팬픽 같은 거. 이 피력이 팬픽이구나. 좀 이해가 된다. 그래서 팬픽을 올린 적도 있고. 우리 너무 막 대공감, 대납득. 그렇구나. 어디서? 어느 팬?
뭐 쓰셨어요? 궁금했는데 맞아. 다모. 다모 팬이었어 심지어. 그래요. 그것도 못 쓰는 거잖아요. 다모. 네. 뭔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팬픽도 쓰고 약간 외국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외국에 있을 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열었어요. 원래는 팬픽을 이제 백업하는 용으로 열었던 블로그인데 쓰다 보니 그러니까 속된 말로 블로그가 흥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이제 원고 청탁이 가끔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청탁 받아서 뭐 이런저런 뭐 어쩔 때는 서평, 어쩔 때는 리뷰, 뭐 어쩔 때 그냥 에세이 그렇게 썼던 건 한 4년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축구 책을 쓰게 됐죠. 네. 아까 그 강렬함이 기록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강렬함을 저희처럼 한 줄로 이렇게 뒤에서 한 또 줄로.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너무 많이 여기서 네, 한 줄로. 도입해서. 네. 근데 제가 제 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강렬함보다 내 주변에 축구하는 여자들에 대한 강렬함이었는데 이걸 한 줄로 표현하자면 뭐 저런 여자들이 다 있지? 그게 강렬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축구 경험보다도 축구를 함께하는 여자들에 대한 그 놀라움, 네. 그 강렬함, 네. 그거를 좀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네. 아하. 네. 그 처음에는 저를 기록하다가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으니 내 얘기를 써봐야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록은 어제랑 다른, 그러니까 복부신 거예요. 계속 거의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럼 그 전에도 다른 경기들, 그러니까 뭐 피구도 있고 이제 이런 네. 경험들 조금 썼는데 그렇게 축구가 차별화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중 여고를 다니고 전 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그냥 팀 짜서 배구도 해봤고 핸드볼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이상한데 여중 여고 운동장에 축구 골대만 없었어요. 네, 배구 네트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축구 골대가 있었으면 또 그거 갖고 뭘 해봤을 텐데 아예 골대 자체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축구에 이미 좀 차단된 느낌이어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뭐라고 근데 약간 금기를 깨는 어떤 느낌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축구하면 막 거칠다, 막 씩씩거리는, 막 이렇게.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국가 대항전 중에서도 축구에 불타오르는가라고 하면 이게 아주 큰 공간을 막 육체성이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말하자면 야만적으로 한 표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야생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린다라는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자가 할 수 없는 거지. 네. 그 여자가 하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거 연재했을 때도 악플이 가끔씩 달렸어요. 그러니까 축구 건드리지 마 이런 악플인가요? 약간 그러니까 뭐 맨스플레인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프롤로그 같은 비슷한 내용이 갔을 때 이제 너희 축구 못한 것도 우리 탓이야? 뭐 이런 거. 우리가 언제 하지 말랬어? 너희 공 갖고 했으면 됐잖아. 막 이런 글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또 축구하는 여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 편견을 다 깨고 축구를 하시고 또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발야구와 피구와 축구를 비교를 해놓으신 글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학교 때 발야구와 피구는 해봤지만 축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축구화를 신어본 적도 없고 축구공을 제 발에 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뭐 축구가 바둑이라면 야구는 오목이고 발야구는 오목이고 피구는 알까기다 이렇게 막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알까기만 했던 것인가. 이렇게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원초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를
여자라고 내가 그럼 박탈당했다라는 거야? 막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막 억울하다. 네. 이런 생각이 저는 막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바둑은 막 공식 대회도 있고 막 이렇지만 알까기 대회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제 되게 체계화되고 보편 안에 들어가 있는 운동은 이제 남성의 몫이 축구로서 있고 우리는 항상 서브들을 해왔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도 워낙 좋아했어요. 피구도 좋아했고 발야구도 좋아해서 할 때는 그게 이상한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귀퉁이에서 서로를 공을 던져서 맞추고 죽이고 그랬을까. 네. 근데 작가님 책 보면 피구 왕이셨다는 얘기 있어요. 사람들이 작가님 공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금을 밟았다, 뭐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워낙에 운동 잘하셨었나 봐요. 네, 운동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다면 결국 성인이 돼서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하니까 신이 나서 좋은 리월딩을 계속 받다 보니 재밌으니까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 이게 성인이 돼서도 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밑에 김혼비 에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지금 이름이 필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제목하고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왜 필명을 쓰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 처음에 연재 시작할 때 이미 처음에는 아이디이긴 했지만 이제 이런 이름은 아니었는데 악플들이 아까 말한 대로 달렸고 그래서 약간 팀원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때 또 아마 한창 여성 혐오 이런 게 있고 저희 팀원들 중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축구계 언저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니 혹시라도 신상이 털려서 근데 이게 제 이름 하나만 알면 솔직히 팀 전체 어떤 팀인지 찾아서 거기 멤버 누구고 짜맞추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연재할 때부터 그때는 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어쨌든 연재는 최대한 사진도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진도 올리다가 막 그 구장 구조물 이런 거 보고 어느 팀인 줄 알까봐 나중엔 사진도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필명을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냥 계속 김원비라는 이름으로 쓰다 보니 그냥 책도 그렇게 나왔었던 아니 저는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뭐랄까 조기 축구를 하고 그다음에 책 표지나 이런 것도 되게 힙해 보이고 세련돼 보여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힙한 문화 속에서 나오는 필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혼비란 이름도 되게 힙하잖아요. 왜 핀 말고 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이거 자체가 그런 여성혐오 문화 속에서 나온 이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약간 방어적인 이유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저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저희 팀원들의 사생활을 어쨌든 가져다가 쓰는 부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겹으로 이렇게 덧붙여도 그래서 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 공개를 안 하는 이유도 혹시 이제 이 축구팀 안에서는 워낙 작은 판이어서 남자 축구 하신 어떤 분이 알아보고 이거 저 팀이야 뭐 혹시 이럴까봐 그래서 얼굴 공개도 안 했어요. 네. 정말 여자가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공 하나 차는 건데 정말 아니 그래서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아까 그 작가님 나온 뭐 인터뷰나 라디오 이런 거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한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여자 축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작업처럼 보였는데 그 진행자분께서 남자분이어서 그게 캐치가 안 됐는지 아니면 공중파여서 다루기에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빼셨는지 그런 여자의 방점이 찍힌 어떤 이야기, 뭐 페미니스트 관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님이 쓰실 때도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건지, 그러니까 나는 페미니스트로서 글을 쓴다거나, 혹은 이게 그렇게 읽힐 수 있겠다거나 의식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처음에 일기를 쓰고 뭐 연재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 의식은 없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댓글들의 반응, 남자들의 되게 예민한 반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쨌든 그들에게는 뭘 건드리고 있다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됐고 또 쓰다 보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쓰다 보니 그런 페미니스트 에세이 같은 형식을 갖춰가는 걸 보면서 이게 여성들은 그냥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그대로 기록만 해도 이게 어떤 면에서 페미니즘 에세이가 될 수 있구나. 왜냐면 사회가 워낙 억압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맞아요. 그것과 기본적으로 맞아요. 싸워서 그래서 그게 좀 저도 약간 각성하게 되는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쓰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한 거는 아닌 아니었어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쓰다 보니 저도 내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구나를 발견할 수도 있었고 또 그러니까 연재라는 방식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연재를 하면 그때그때 리액션을 받잖아요. 그걸 보고 리액션하는 여자의 반응과 예민하게 대응하는 어떤 남자의 반응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같이 각성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살아있는 글쓰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불러일으켰나 봐요. 이렇게 여자가 몸을 쓴다는 게 뭐지? 왜 우리는 축구에서 한 번도 그걸 상상을 안 했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킨 게 네. 아마 그렇게 네. 해 쓰시면서 각성되어 가는 과정을 저희들도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작가님의 각성의 과정에 초대받은 느낌이 네.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러면 독자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이게 페미니즘 에세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되게 근데 재밌는 게 페미니즘 에세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한편으로 이거 페미니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재밌는 책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책은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도 각광받고 저쪽에서도 네. 많이 팔렸나요? 책은 그래서? 많이 팔렸다면 많이 팔렸고 별로라고 하면 별로인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사세 찍었어요. 얼마 전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땅이 가야 할 길. 1년 안에 4세. 근데 저는 뭐랄까 책 얘기 마지막으로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제목인 것 같아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란 제목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워낙에 페미니스트니까 모든 게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페미니스트 에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구장에서 여자들 계속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가부장제 문화보다 더 우아하면서 호쾌한 어떤 우리는 어나더 레벨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느낌인 것처럼 다가오기도 했거든요. 책 제목 어떻게 정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 책 제목은 제 편집자가 지어주신 제목이에요. 와, 네. 역시 편집자님들 열일을 하시는군요. 근데 그러니까 편집자님이 의도하셨었던 것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었었지만 지금 손정 선생님이 한 방에 정리해 주셨네요. 어나더 레벨이야. 네, 그걸 담고 싶어서 편집자님이 정했던 제목이에요. 여자가 축구하는 얘기만 해도 그냥 페미니즘 에세이가 되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현실에서 지금 정말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이제 그런 책인데요. 저희가 그 두 번째 키워드 얘기로 그럼 저희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여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선생님 그 작가님이 인간은 안 모일수록 좋다. 저 막 너무 막 물개 박수 치면서 딱 이거 보면서 이거 손희정 선생님 멘트인데. 초개인주의자인데 제일 그 축구 시작할 때 망설였던 게 축구는 팀플레이다. 이게 선생님이 제일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줘 보셔요. 사실 아까도 축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찾고 나서 축구팀에 들어가기까지 2년 동안의 버퍼링이 있었어요. 2년이었어요? 2년. 네, 그러니까 팀을 잘 찾지 못하기도 했고 팀을 이제 저처럼 못하는 완전 초보를 원하는 팀이 그때만 해도 많이 없었고 너무 심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되게 혼자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제 그런데 이게 그냥 모임도 아니고 모여서 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었을 때 아까 제가 한 줄로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여자들이 다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더 겁을 먹었지만 또 그 뭐 이런 여자들이 다 있어가 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일단 2달은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네, 말렸죠. 네. 근데 약간 궁금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뭐 야구 팬이시기도 하셨고 네. 피구의 신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개 다른 거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왜 축구였을까 싶긴 하거든요. 워낙 운동 잘하신다고 하면 사실 뭐 수영을 하실 수도 있었을 네. 거고. 예. 그쵸. 아, 저한테 약간 축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정말 축구 골대조차 없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허락되지 않은 어떤 곳에서 오는 매력이 또 있었고 금기된. 네, 뭔가 사실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텐데 뭔가 저한테는 좀 금기된 어떤 근데 걸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든지 다 접근 허용이 가능한데 네. 축구만 축구가 유도가 안 된다. 유독 네. 축구만 이렇게 뭔가 거기에 네. 금기선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차라리 다른 것도 다 안 해봤다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왜 축구는 안 해봤지? 라는 생각이 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축구 팬으로 축구를 보다 보니 아, 왜 저렇게 못해? 막 이런 생각할 때 우리 팀 지고 그럴 때 아, 저게 그렇게 어려워? 막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한번 내가 일단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약간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막 운동을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책 처음 시작이 그 프롤로그인가요? 원래 나 운동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라고 축구팀에 모인 사람들이 다 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축구를 하다 보니 운동 없이 못 살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원래 운동을 잘 하셨었다가 네. 뭐 이렇게 한동안 좀 운동이랑 멀어지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제 운동이랑 멀어졌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는 어쨌든 운동장이라는 게 있었고 늘 같이 뛸 팀원들이 옆에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게다가 점심시간에 뭐 할 거 없잖아요. 저희 때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항상 도시락 까먹고 점심시간에 할 거 없으니까 늘 나가서 이제 운동하고 그랬는데 대학교 가면서는 뭐 같이 운동을 할 사람 찾는 것 자체가 이미 좀 어려웠고 또 그때부터는 학업이면 학업, 뭐 취업이면 취업 그때마다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운동은 계속 뒤로 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학교에서부터 그 축구 팬 시절까지가 네. 그냥 구경하는 네네네. 그쪽 관람자의 네, 입장이었네요. 네, 심지어 대학교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한 6년간은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한 게 한 15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그다음 이제 축구라고 하는 걸로 시작한 거가 한 15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네. 15년이네요. 대략 계산해.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저는 전혀 계산 못 하고 있었네. 야. 근데 운동 다시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 운동 너무 싫어하고 막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뭐 밥 먹고 할 게 없으니까 나가서 뛰셨다는데 전 밥 먹고 음악도 그러니까 귀 꾹꾹 잤거든요. 그랬던 사람으로서는 네.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운동 외에 나머지 걸 잘하지 못했어요. 뭐. 그래서 너무 재주 많아 보이시는데 노래도 음치고 갑자기 AN 김원비, TN 김원비가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잠깐 나오는데 뭐 가사 실습이면 가사 실습, 뭐 요리면 요리, 미술이면 미술, 노래면 노래 다 못해서 그나마 하나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좋은 게 운동이어서 그냥
잘한다 하면 신나서 하잖아요. 그게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축구팀 언니들 아까 프롤로그에도 얘기했지만 나 운동 싫어하는데 이렇게 축구를 계속하고 있다니 이 언니들의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 처음엔 싫었는데 이게 팀 플레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안 나오면 바로 이제 주장이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강제성으로 한 6개월 정도 버티다 보니 그때 이제 6개월 지나니까 재미가 딱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늦게 발동 걸리는 6개월이나 걸려야 되는 거예요? 네, 확실히 강제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면 뭔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나를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축구하기 전에는 요가도 했었다가 몇 번 안 가고 그냥 끝나고 몇 번 안 간 얘기를 좀 해보셔요. 수영도 끊었다고 온갖 이유 다 저 그 얘기하려면 밤샐 수 있어요. 근데 굵고 안 가는. 항상 이유들이 있잖아요. 수영은 뭐 물이 안 좋은 것 같아. 뭐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세월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쵸?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 술을 좋아해서 또 이제 퇴근하면 술 마셔야지. 약간 그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습관은 그러니까 일상 속의 운동으로 잘 안 이어졌는데 축구는 좀 예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강제성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운동엔 강제성이 필요하고 연대가 제일 필요해요. 아니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진짜 몇 년 전, 2년 전인가 돈을 아주 많이 쓰면 강제성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수영을 사립 수영장에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1년치를 긁었어요. 와, 1년치. 네, 되게 많은 돈인데 그게 한 2주 가고는 이제 그 긁은 돈이 부담스러워서 어쩐지 못 가겠고 뭐 이러면서 점점 안 가게 됐었던 거죠. 이 얘기는 왜 했지? 근데 도대체 강제성을 뭘로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러게요. 거예요. 진짜 손시영 선생님 되게 강적이시네요. 1년치를 보통 끊으면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운동도 연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팀을 꾸려서 가장 무서워하는 누군가를 팀을 꾸리거나. 근데 이게 진짜 아예 정말 다 모든 운동이 석 달 혹은 6개월 지나면 이제 몸에 익숙한 것이 되면서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그 3개월, 6개월이 항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학교 시절에 뭔가 좀 그런 거를 터득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건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 그런 무지막지한 자전거 타면 천연막에 깨진다 이런 말.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그 뒤에도 뭐 그렇게 많이 여성들이 그 학교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몸의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이런 거 뭐 별로 안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세대 우리 지혜 처장님 얘기해 보셔요. 저는 다 남녀공학을 다녀가지고 중고등학교 다 남녀공학이었어요? 네, 중고등학교 다 남녀공학이었고 그때는 다 운동장은 남자아이들 차지였고 특히 초등학교 때 이제 왜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죠? 네, 흔들리죠.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서부터 운동장에서 뛰거나 그다음에 뭐 줄넘기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움츠러들게 하면서 막 숨어서 하고 해야 되니까 시키니까 하는데 숨어서 해야 되는 막 이런 걸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지혜차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권기면영 선생이 시내21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100m를 11초에 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뭐 너는 뭘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정확하게 내용 생각 안 나지만 저 그 읽었어요. 달리기를 잘해. 달리기를 잘해. 뭐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뭐 어디 해봐. 그래서 맨날 달리기를 해서 계속 이겼는데 어느 순간 남자애들인가가 권김 선생 가슴을 보고 낄낄거리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못 뛰겠더라 이런 칼럼이 있었거든요. 그죠? 맞아.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거였어요. 네. 근데 그런 경험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봤더니 남자애들이 낄낄거리고 있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게 됐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못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여자들이 이런 뭐 축구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줄넘기, 네, 아주 기초적인 이런 거 하나 하는데도 자기 몸에 대한 의식과 자각이 이런 거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나 이런 남의 눈을 시선을 자각하니까 그냥 자꾸 그런 자리를 피하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또 그런 걸 잘한다고 해서 막 칭찬받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 그렇죠. 네.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너무 몸을 못 움직이게 타고난 사람이어서 그런 핑계를 대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밖에 나가서 뛰다가 넘어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울려 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넘어지면 되게 새초롬하게 집에 탁 들어와야 된다. 그게 여자답게 자기 몸을 말하자면 이렇게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고 내가 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를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지금 제 생각엔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늘 남아있어요. 왜냐면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 새초롬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닌데 그걸 못하는 제가 여성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이랑 소외됐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가르침들이 쌓여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미 몸치다. 그러니까 그렇게 격렬한 근데 저는 어떤 뭐 이렇게 저도 달리기가 뭐 19초가 넘어가는 그 체력장 저희 때는 체력장 시험 보는데 그 담임이 너무 답답해갖고 너 걸어가냐 그래서 만점을 못 받은 사람인데 그 능력과 상관없이 몸이라고 하는 거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몸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거나 이렇게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 없어요. 정말 가부장제에 길들여진 몸에 대한 사유를 내가 갖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 책 읽으면서 막 억울한 거죠. 생각해보면 김원비 작가님이 쓰신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운동을 되게 잘해야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 기회를 받으면서 뭐 한번 해봐라. 그럼 한번 해보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어지는 걸 텐데 저 같은 사람도 축구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타까운 게 진짜 아까 손정 선생님 어렸을 때 얘기도 했지만 이게 진짜 어렸을 때 길러지는 취향인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안 하고 그 기쁨을 모르고 이제 어른이 되면 일부러 돈과 시간을 내서 얻어야 되는 기쁨과 에너지가 되는데 어렸을 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놀이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셔서 저도 괜찮았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 벌써 숙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숙제라고 여기면 더 하기 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맨날 그래서 운동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나의 마음과 나가긴 어딜 나가 누워있어라고 말하는 몸이 서로 싸우면 그러게요. 근데 저도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운동을 했었던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여중 여고여서도 있겠지만 주변 남녀 공학에서도 약간 남자로 좀 취급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되게 많이 받지만 화이트데이 때 사탕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남자애들이 항상 놀리고 막 뭐 너 남자 화장실 가야지 뭐 약간 이런 식의.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운동을 했었던 친구들은 뭐 쇼컷이든 아니든 항상 맞아요. 남자의 역할을 사람들이 수행하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 남자들은 되게 싫어하고 괴물 보듯 하고 정말 이 축구 하나에도 이렇게 젠더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를 정말 새삼새삼 느끼고 그러네요. 저는 이제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도 이제 뭐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정말 몸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거거나 그런 거 아니다. 몸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라도 하여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젠더화되어 있으니까 김은비 작가님 책에서도 기울어진 축구장 이런 표현 쓰셨던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왜 재작년이었나요? 마줄물 쌤이 유튜브 인터뷰 하실 때 초등학교에서 성평등 교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선생님이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했다가 맞아요. 지금 아직도 휴직하고 계시잖아요. 복직 안 하셨죠 아직.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학교 운동장이 남학생 여학생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지 않다. 그 얘기 하신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 얘기였으면 그렇게 세게 백래시가 왔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필명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프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또 재밌었던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손희정 선생님이 제일 재밌게 읽었었던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다 재밌었는데요. 막 너무너무 통쾌해서 이렇게 누워서 읽다가 벌떡 일어났던 부분이 로빙슛, 맨스플레인 대 우먼스플레인 챕터 막 끝에는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겼을 때 이렇게 막 할아버지들을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슛을 막 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사실은 축구장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맨스플레인들을 한다면서요. 심지어 국가대표 출신이 있는데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완전히 우리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딱 그 책 내용이 정말 맞아요. 그대로 생각났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고 봤더니 국가대표 출신이고 막 국대 출신 앞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 막 실제로 겪으시면 진짜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약간 궁금한 게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잘 섞어서 쓰신 에세이니까 근데 그 맨스플레인이 있었던 그 회차에 정말로 승리한 게 맞았나요?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는 드라마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그건 특히나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러니까 보통은 왜냐면 거긴 가공할 것도 주장 이름 정도밖에 없어서 근데 그것도 이건 제가 입단하고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여자들이 다 있어의 이제 또 대표적인 에피소드였는데 저도 지금 이때 생각하면 좀 눈물 나요. 그러시구나. 되게 눈물 나고 눈물 나신다니까 제가 거기에서 정말 눈물을 짜게 쉽게 해줄 에피소드가 읽으시려고요? 아니 그 에피소드가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와 세상에 설마 했는데 굳이 다시 가서 그걸 또 하다니 이런 무서운 여자 도끼로 이마까 깐데 똑까 같은 여자 우리의 무서운 깐데 똑까는 이제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내달렸다. 다른 수비수가 재빨리 주장에게 따라붙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그마저도 가볍게 따돌리고 골대 앞까지 간 후 직접 슈팅을 날렸다. 이게 완벽한 로빙슛. 예.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저도 여기 읽으면서 이런 표현도 정말 너무 막 속이 시원하면서 울컥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이게 약간 책에 있는 내용 좀 얘기.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 팀에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선수도 2명 있고 그냥 프로 출신도 3명이나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게 아무리 남자들이 축구를 한다고 잘하고 그래도 프로 출신 여자의 기술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력, 뭐 스피드 이런 것들로는 이제 아무리 국가대표 출신이어도 남자들한테는 지거든요. 힘, 파워 뭐 이런 거. 그래도 이제 기술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데 약간 그때 붙었던 것은 저희와 나이대가 비슷한 남자팀이었고 남자팀이랑 붙었을 때 그 남자팀은 제가 봤던 남자팀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팀이고 그런데 이제 약간 전반에 한 골을 먹었어요, 남자팀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냥 0대0 정도로 끝나거나 자기네들이 한 골 넣었으면 와서 굳이 뭐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막 와서 여자팀이라서 우리가 봐주느라고 슬슬 뛰었는데 봐주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찮다. 그리고 와서 뭐 그렇게 그냥 한 번만 꺾으면 되는데 괜히 멋부리느라고 2번, 3번 꺾어서 그러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가대표 출신인 저희 주장이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하니까 나중에 저희 주장이 보통 그러지 않는데 나 국가대표 출신이니까 인터넷에 내 이름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아본 거죠. 그러면 나오잖아요. 근데도 여자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했어도 그렇게 티가 이렇게 막 나진 않네요. 막 약간 너무 밉다. 남자들은 레벨이 다른데 여자는 국가대표에도 그렇게 티 안 나네요. 뭐 이러고 그게 이제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주장님 근데 이때 비해 많이 살이 붙으셨다. 정말 얼평까지 야, 물이라도 없고 나라면 물이라도 엎었어요. 어이쿠 이러면서 막. 근데 사실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은퇴를 했을 때 더 남자 선수들보다 몸의 변화가 심하긴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레이너를 소개시켜 준다 이제 막 이러다가 이제 다들 화를 불셔서 맞아. 다 읽은 내용인데 또 화가 나네요. 그래서 이제 후반에 갔고 네. 근데 후반에서도 되게 거칠었어요, 플레이도. 그러니까 두 팀 다 이미 기분이 안 좋았고 또 남자팀은 항상 여자팀 밀치고 막 그래 놓고 이제 넘어지면 여자들이라고 엄살 떤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뭐 또 하면은 그렇게 요 정도도 못 버틸 거면 축구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진짜 잘하거든요. 고구마 막 먹는 것 같아 이제. 그날도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걸로 좀 더 격화가 돼서 이제 우리 주장이 작정을 하고 딱 찍었어. 딱 그 남자를 저도 그 남자가 제일 얄미웠거든요. 이제 그 남자한테 공을 몰고 가서 일부러 한번 제치고 그러니까 남자분이 제쳐졌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서 슛을 쏠려나 보다 했는데 다시 그 남자한테로 가서 그 남자가 아까 그 얘기했던 남자였어요. 아니 한 번 꺾으면 될 걸 뭐 두 번 세 번 꺾냐고 뭐 부르냐고. 그러니까 정말 한 번 꺾은 거죠. 진짜 한 번 꺾으니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한 번 더 꺾고 이제 슛까지 넣는 네, 그 이야기가 이제 로빙슛 챕터인데 네, 지금 주장은 저희 팀에 없거든요. 지방에 이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갔는데 저 마음속엔 아직도 영웅. 영웅. 네. 내 마음속 영웅. 그러시구나. 네. 또 얘기 듣는데 흠뻑 빠지셔가지고. 네, 또 진행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에피소드 다른 거잖아요. 네, 제가 좋아한 에피소드는 선생님께서 자책골 넣는 얘기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 앞부분에 서두에 갑자기 골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페이지도 좀 얼추 뒤로 넘어가고 굉장히 아름답게 이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골을 넣나 봐. 이제 그런 기대를 첫 골 엔딩 이렇게 소제목도 달려있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골키퍼를 하게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골키퍼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을 쳐냈대. 처음으로 골키퍼를 하신 건데 어머야 대단하다. 저는 공이 다시 굴러와서 주워 먹기를 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셨는데 주워 먹게 하겠다고 거기에 발을 톡 댔더니 자기 골대로 그 공이 가가지고 얼마나 정말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사실 이건 지금까지도 지금은 이제 좀 덜하지만 사실 책을 정말 골과 함께 마무리 짓고 싶다는 욕심은 솔직히 되게 진심으로 이제 책 계약한 이후부터 그쵸.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자기의 엔딩이 있는데 그렇구나.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되게 멋지게 모두를 눈물을 흘리게 나도 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근데 결국 못 넣고 끝나지만 네, 그래서 그때 원래 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막 운동할 때 나대다가 이제 팀에 패키 칠까 봐 차라리 안 움직이다가 패키 치면 좀 덜 민망한데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싶습니다도 쓰셨네요. 이렇게 나대다가 패키 치면 진짜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되게 소극적인데 이제 골 욕심이 났을 때부터는 조금 나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괜히 앞에 가가지고 막 골도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제가 막 나대기 시작하니까 감독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이제 한지 아직 1년 남짓인데 공을 안 무서워한다. 저 친구. 골키퍼를 시켜도 되겠어? 이렇게 오해하신 거죠. 왜냐면 보통 골키퍼는 다 공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골키퍼를 하게 돼서 저는 그 글 쓸 때 거기에도 잠깐 나오지만 그때 저의 심정은 제가 골키퍼를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제 마음속에 없었고 어떡하지? 앞으로 골키퍼를 계속하면 나 골 못 낼 텐데? 혼자 김치국 마시고 골키퍼 정말 하루 만에 못하게 돼서 할 수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골키퍼를 했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골키퍼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골키퍼를 다시 보게 됐어요. 네, 이게 그냥 축구를 할 때는 그냥 넘어지다 다치거나 뭐 누구한테 팔꿈치로 뭐 턱을 맞는다거나 뭐 이런 두려움이라면 이건 공이 진짜 세게 날라오거든요. 근데 저걸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진짜 두통이 하루 종일 심하면 정말 뇌진탕이 올 수도 있대요. 정말 무서웠는데 그래서 계속 골을 먹었고 계속 지고 있었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골이 날라와서 제가 쳐낸다고 쳐냈는데 그게 어떻게 바운스가 돼서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자책골이 됐죠. 네. 그리고 그 책 이후에도 비슷한 과정으로 자책골을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땐 골키퍼 아니셨어요? 그때도 골키퍼. 정말 골키퍼 딱 3번 했는데 3번 하는데 2골을 넣었어요. 이건 되게 작가님 이거 아니에요. 나 골키퍼 시키지 말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감독님한테 보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네. 그래서 이제 골키퍼는 영영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또 재밌었던 게 이렇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책골을 넣는다는 거하고 이렇게 하여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축구가 진짜 이렇게 전복적인 종합 예술이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거를 전복적인 종합 예술이다라고 표현한 거가 저는 또 놀라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줘 보셔요. 그러니까 원래 축구에 대해서요. 원래 축구 전복적인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질문 자체를 받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원래 야구 팬이기도 했는데 결국 야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해서 이제 축구 팬이 된 것도 그 약간 야구는 되게 룰이 촘촘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촘촘해서. 룰이 촘촘하다는 것은 그 경기를 볼 때 내가 뭐에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될지가 굉장히 확실하고 매 순간 뭐 볼이네 스트라이크네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려지는 지점들이 매 초마다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저한테 처음에 축구는 그냥 룰이 별게 없으니까 도대체 뭘 보라는 거지? 약간 이렇게 허허벌판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읽어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규율보다. 네, 그래서 야구는 되게 두뇌 게임이고 축구는 되게 원초적인 게임이다라고 생각했었다가 제가 적극적으로 사고해서 읽어내야 될 게 축구가 훨씬 많아서 그것만으로 저는 되게 전복적인 느낌? 축구가 훨씬 더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많구나. 왜냐하면 뭘 봐야 될지 저희가 능동적으로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저한테 이미 약간 축구는 전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골을 안 잡고 있는데도 뭐를 해야 되는 걸 뭐라고 네, 오프 더 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축구는 골을 잡고 있는 순간에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골을 안 잡고 있어도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위치 선정 얘기도 그렇고 약간 축구를 선생님이 제가 쓰신 걸 보면서 인생에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좀 그런 거 같이 있지 않으셨어요? 인생사를 좀 축구를 통해서 배운다든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가지고 연결을 시켰던 건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때 썼던 글들은 여기 다 안 실렸거든요. 그게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로빙 슛이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엮어서 쓰기 시작한. 마침 그런 상황에서 주장이 마침 찬 슛이 로빙 슛인 이 그 모든 절묘함 때문에 로빙 슛 때부터 좀 억지로 깨맞추는 게 아닌 이제 매 경기에서 보는 거나 배우는 거나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약간 이거 읽으면서 미생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웹툰인데 바둑에 빗대어서 직장 그렇구나. 생활을 그리는 그런 웹툰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쵸. 바둑에서 한 수를 두는 것에 그걸 딱 주제라인 잡아서 네네. 그 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근데 저는 읽으면서 딱 그 작품 생각났거든요. 축구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 한 라인을 잡아서 인생사를 막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푸시는. 박민규의 산미 슈퍼스타즈. 그 소설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소설도 굉장히 유쾌하지만 그 사회에서 낙오되어 있는 경쟁에서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소설이 좀 읽다 보니까 왠지 그 소설이 생각이 났었는데. 혹시 작업하시면 참고하신 책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문득 궁금하네요. 오히려 축구 관련한 책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축구 관련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작업이 있을까요? 되게 축구를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이라면 축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추천해서 바로 나올 줄 몰랐네. 축구란 무엇인가. 네, 그건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축구책인데 네, 축구를 잘 몰라도 그 쓰신 분이 너무 대단하게 축구를 되게 조망해가지고 거의 보면 그냥 누가 슛 패스해서 그냥 골 넣고 이런 것들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함과 동시에 역사도 되게 재밌게 짚고 그래서 축구란 무엇인가. 근데 이게 너무 전문적이다라고 느껴지셔서 이게 별로 재미가 없으면 그 니콤비 피벗피치 그러니까 제 김원비라는 필명도 니콤비에서 따온 건데 피벗피치가 제일 가볍게 볼 수 있는 축구 에세이인데 백인 남자의 에세이를 볼 때 리스크들 있잖아요. 네. 약간 빠은? 그냥 그런 약간 좀 고구마 같은 순간들이 있긴 하지만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지금 방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다는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니콤비 피벗피치를 언급을 하셨어요, 작가님이. 저는 이게 니콤비가 이름이고 피벗피치가 성인 축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전혀 모르면. 되게 대충격에 지금 빠져. 네. 추천해주신 책을 좀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혜 처장님도 굉장히 재미있었거나 여기 축구 관련 얘기 들으시면서 또 작가님한테 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재미있었다기보다 여성들의 연대가 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어디였을까요? 이게 프로 WK리그 가가지고 누군가가 다치신 선수가 있었는데 214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 다치신 분이 성함이 김나래 님으로 되어 있어요, 책에. 그래서 김나래 힘내라, 김나래 우리 여기 다 있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순간이 작년에 저희가 한참 시위했던 우리가 순간에 여기 있다. 그게 너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되게 그 구호가 되게 뭉클했었는데 저도요. 여기서 다시 그때가 생각나면서 여성들의 연대가 이렇게 찐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네. 어떠셨었는지 또. 네. 네. 저도 여자 축구를 보러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네. 여자 축구 그러니까 저희 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 출신 선수들은 어쨌든 선후배들이 다 있고 친구가 아직 현역에서 뛰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친구들 따라서 갔었는데 그 가는 길에 이제 부상을 당하고 재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그 합숙 생활을 하면서 축구를 배우는 그 과정이 또 되게 폭력적인
웃기고 억압적인. 예. 왜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기숙사에다가 놓고 언제든지 누구든 방문을 이렇게 막 활짝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됐고 잘 못하면 체벌도 있었고 체벌이라는 게 너무 맞을 게 무서워가지고 숙소로 못 돌아가고 그냥 집으로도 못 가고 이제 막 전전했었던 얘기도 나오는데 약간 그런 얘기들을 가는 길에 듣고 나서 축구를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여자 축구 선수들 뛰는 게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면서 어떤 세월을 뒤로 하고 저렇게 앞에서 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와서 그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한 선수가 다쳐서 쓰러졌는데 이제 그 옆에서 제 옆에서 봤었던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에요. 다른 팀 선수들이거나 은퇴한 선수들인데 이제 이미 선수들이니까 저 멀리에서 부상을 당한 것만 봐도 어디가 파열이 됐을지 대충 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다 막 어떡해라고 하면서 이제 울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경기는 안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선수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제 막 의료팀이 달려가가지고 누르는 부위에 따라 또 이제 그 뒤에서 계속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누르는 거 보니까 십자인데 나 아니다 저기 누르는 거 보니까 뭐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들것에 실려 들어올 때 경기는 저쪽에서 경기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들것으로 실려올 때 이제 다 누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나래야 아마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나래야 뭐 화이팅 뭐 잘했어 우리 여기 다 있어 막 이렇게 그분이 선창을 하니 이제 또 발빠른 몇 명이 그걸 이제 구호처럼 이제 박수를 치면서 뭐 김나래 화이팅 뭐 우리 여기 다 있다 막 이러면서 응원을 했었어요. 그때 좀 찡했어요 보면서. 근데 아까 방금 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네, 확실히 여성 축구는 남성 축구에 비해 훨씬 되게 냉대받고 판도 되게 작고 심지어 입장권이 무료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책에서 알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약자들의 연대로 이렇게 약간 더 끈끈한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서로가 서로에게. 네. 예, 공짜로 했는데 안 가본 내가 원망스럽지 지금. 근데 맨날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면 남자 축구에 대해서도 K리그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이야기 계속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여자 축구는 더 열악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대본에 없이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연대 얘기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여기에서 1부 끊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